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개장 전 꼭 봐야 할 체크포인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중국 폴더블폰 대공세 예고, 로봇 보도 통행 연내 허용입니다. 이 가운데서 폴더블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혁신을 주도했었던 하드웨어 부문의 혁신인데요. 이런 것들이 애플을 넘어서 중국으로까지 대공세가 예고됩니다. 사실 우리 따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중국이. 근데 기술력 괜찮습니까? 저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기술력 부분은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MWC에 보니까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서 200만 원 넘는 폴더블폰이 나왔고요. 또 자기네들도 또 하나 내가지고 2개가 나왔습니다. 또 이제 오포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넘는 폴더블폰 2종을 지금 내놨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폴더블폰을 내놓느냐 그러면은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중국에서도 살짝 축소되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아이폰 빼고는 전체적으로 좀 위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폴더블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거를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할까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은 중국 쪽에서 이렇게 폴더블폰들을 많이 내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폴더블폰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라서 삼성도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고, 애플도 지금 2025년도에는 폴더블폰을 낼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석들이 지금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폴더블폰 시장은 상당히 좀 커질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는 성장 산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곳은 폴더블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폴더블폰 관련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못 나온 것도 아닌데 어제 이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음봉을 맞았는데 횡보를 어느 정도 하다가 자리 잡고 폴더블폰 나올 때쯤 되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파인 엠텍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파인테크닉스일 때도 KH바텍보다 파인테크닉스가 더 시세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파인 엠텍 쪽이 이쪽 힌지 쪽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로 이제 세경 아이테크가 요즘에 좀 꿈틀대고 있죠. MWC 거기에서 이제 폴더블폰 많이 나왔다는 얘기 타면서 세경 아이테크가 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UTG 쪽으로 유력한 업체라면은 UTI 같은 종목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이후에 가격 조정 좀 받고 있는데, UTI가 지금 중국 쪽에 업체들하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UTI도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또 JNT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 UTG 쪽 하고 있거든요. 벌써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로 되어 있으니까 폴더블폰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출시일이 다가오면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가 분할 재상장을 했군요. 그러면서 폴더블폰 쪽을 담당하는 쪽은 파인 엠텍이 됐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파인테크닉스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 파인 엠텍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할 대로 성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폴더블폰에 대한 모멘텀을 주목하고 있고요. 올해 폴더블폰의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 MWC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과 삼성이 한바탕 또 격돌하게 될 XR 기기 출시 올해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둘 가운데 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최원재 전문가님, 폴더블폰 관련주, XR 관련주 어떤 걸 보시겠어요? 그래서 XR 관련주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쪽을 선택한다기보다는 둘 다 어떻게 본다면 모멘텀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폴더블폰 관련주는 중국 쪽에서나 애플이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부품 업체, 납품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거를 많이 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 내에서 내장인지 외장인지 특수 보호 필름 이런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애플도 결국엔 우리나라 폴더블폰이 먼저 삼성에서 내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먼저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은 결국에 이런 부품 업체들은 결국엔 수혜를 입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중국 기업과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를 환영한다고 했는데요. 이보다 더 환영할 쪽은 폴더블 폰 납품 부품주들이었습니다.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는 두 분의 의견 확인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의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인데요. 확인해 보시죠. 로봇 보도 통행 연내 허용입니다. 로봇 배달원이 길을 다니면서 뭐 아파트나 회사는 물론이고요. 도로까지 다니면서 택배를 배달하고 또 이를 넘어서 로봇 순찰관까지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이 이슈 올해 본격화되네요. 네, 뭐 올해 이제 연내 허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로봇의 이제 보행자 통로 통행을 연내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결정한 이유는 로봇 시장이 지금 현재보다 2030년까지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로봇의 활용 범위를 넓혀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뭐 몇 가지 주요 그런 허용되는 것을 좀 보면은 규제 혁신을 할 것으로 되는 것을 보면은 보도하고 그다음에 공원에 로봇 통행을 허용한다. 첫 번째 그런 거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택배 서비스, 물류 서비스죠. 그다음에 순찰 로봇을 허용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료 로봇 보조금 확대를 하겠다. 뭐 이거 말고도 말고도 한 5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 뭐 3가지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선제적인 이제 규제 혁신으로 로봇이 이제 실생활에 뭐 생각보다는 더 빨리 보급될 것으로도 보고 있고요. 산업자원통상부 같은 경우는 4월에 추가적으로 첨단 로봇 산업전략 1.0을 추가로 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워낙 많으니까 그냥 한 4-5가지, 5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잠시 보시면은요,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신고가 한번 경신하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 그러나 이제 오늘 뭐 이 뉴스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일단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이틀 전에도 얘기가 좀 나왔던 만큼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도 같은 관련주로 엮일 수 있고요. T-로보틱스,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차트 다 비슷비슷합니다. 요즘 최근에 다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이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로봇 보조금 확대로 인해서 룬이 또 한번 봐야 됩니다. 룬이 이제 의료용 로봇 만드는 네. 회사인데, 이게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조정 좀 받았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만약에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조금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의료 로봇 보조금 지원이 눈에 띄긴 하네요, 정말. 그 재활할 때 의료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겠다라는 차원입니다. 어제 나온 정책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 모멘텀으로 봐주셨는데, 어제 뭐 조정받은 종목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일단 조정 마치고 반등해 준 것이 로봇주의 최근 흐름인데요. 어제 나온 내용 중에 3가지 중요한 부분 꼽아주셨고요. 그 규제를 먼저 해소한다. 그러니까 첨단 로봇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4개 분야의 51개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겠다라는 발표가 어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 중으로 산업부가 또 추가적으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정책 계속되는데요. 로봇주 지금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지난번에 이제 로보티즈가 그 이 건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죠. 배달 로봇들이 이제 활성화될 거다 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지금도 이제 그 예상 시가가 상한가로 뭐 형성이 좀 돼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근데 지난번에 한번 이제 기대감을 한번 올랐었고, 오늘 뉴스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뉴스에는 뭐 팔아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재료 노출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로보티즈 오늘 급등한다면은 뭐 일단 그 매도를 좀 하는 게 좋겠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오늘 덩달아 와서 지금 상한가 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시가는 좀 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로봇주들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섹터들은 올라가면 비중 축소, 또 한 번에 꺼지진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기적인 접근은 조정 시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 로봇주들이
이 5일선 매매가 가능했거든요, 계속. 그렇죠. 5일선 타고 가고 있는데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면서 대응하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네. 5일선 너무 믿지 마시고 계속 신고가를 낼 걸로 믿지 마시고 신고가에 대한 부분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좀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다시 또 이제 고가 부근에 오게 되면은 매도하고 뭐 기법을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법을 확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서 전문가님 의견들을 더 자세히 또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데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가 상한가, 호가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2에서 4% 정도 로봇주들 상승 호가 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체크포인트 성공 투자 기원이었습니다.